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근린주택, 상가주택 경매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소 나와 있고 하니까 사건 번호도 있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입지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권리 분석 위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이라고 되어 있는 그죠? 이 위치입니다. 로드뷰 한번 볼게요. 로드뷰로 보면서 주변 분위기 한번 봅시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에요. 1층에는 뭐 치킨 호프 이런 어떤 식당이고 2층은 학원인 모양입니다. 영어 수학 전문 학원 그리고는 위에는 이제 다가구 뭐 이런 그죠? 주거용으로 되어 있죠. 1, 2층 상가, 3, 4층은 주거용 이렇게 보입니다. 이 건물의 주변 그죠? 이런 분위기 모습입니다. 맞은편에 CU 편의점 보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감정가가 어떻게 되고 지금 권리 분석에 하자는 없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2월 31일 날 입찰 날짜 되고 토지 면적이 약 71평 됩니다. 건물 면적이 1, 2, 3, 4층 합해서 140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 10억 7,500선에서 지금 7억 5,200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각 층별로 뭐가 어떻게 돼 있나 같이 볼게요. 자, 토지 봅니다.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상대보호구역 인근에 학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토지 감정가가 5억 8,700입니다. 5억 8,700이고요. 그리고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1,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돼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식당 있고 학원 있고 그랬죠. 각 층별 면적이 35평, 35.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각 층별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자, 사용 승인이 2011년 8월입니다. 아직 10년은 채 안 된, 내년 되면 10년 되는 건물입니다. 건물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건물 감정이 4억 8,800대고요. 그래서 보니까 토지가 5억 8,700, 건물이 4억 8,800선. 그래서 합계 10억 7,5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코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죠? 각각 이렇게 건물이 코너에 있었죠? 그 도로가 각각 8m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의 이동통신 중계기는 감정평가 제외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동통신 중계기는 뭐 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감정평가 제외했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럼 등기부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개가 있겠죠. 토지 등기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5일 날 소유권 이전 오모시 돼 있고요. 그때 이제 잔금 치르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모양입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근저당 당연히 그래 설정했어요. 10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 되겠다. 그죠? 토지 등기부에 있어서. 자, 그 밑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들어와 있고요. 2019년 11월 26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급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관련 정보 보면은 퇴직금 청구해소 했습니다. 퇴직금 청구해소. 그래서 김땡땡 씨외 25 해서 26명이 그죠? 강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청구 금액이 3,9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가압류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경매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또 들어왔습니다. 중복으로 지금 경매가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대신 AMC 부실채권 상담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중소기업은행의 이 근저당권이 이제 넘어가 있다란 말이겠죠. 그죠? NPL로. 자, 다음 그러면 토지 등기부 받고요. 그러면은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소유권 이전 근저당 다 동일해요. 예, 다 동일하게 쭉 들어가고 역시 그러면은 여기서도 말소기준 등기가 제일 여기 위에 있는 2016년 8월 5일에 근저당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날짜 기준으로 임차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 보증금이 있는지 어떤지 그죠? 자, 그러면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등기가 아까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 2016년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언제나 받아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경매에서는 법원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죠? 경매가 이제 개시가 됐다. 그러면은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한다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21일까지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차인은 이 기한 안에 일단은 배당 뭐 예를 들면은 배당 요구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은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 그건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그 역시 철회 역시도 2월 21일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임차인 이렇게 4명이 보입니다. 4명이 보이는데 요 사람은 여기 김땡땡 씨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냐면 주거용도 임차인이고 밑에 상가 쪽도 임차인이고 그런 모양입니다. 이름이 같더라고요. 뭐 별 그닥 뭐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말소 기준 등기 2016년 8월 5일이고요. 그럼 2016년 8월 5일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봅시다. 2016년 8월 5일보다 제일 위에 김땡땡씨 점포 2층 부분에 대해서 2015년 5월 15일입니다.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자, 대항력이 있고 그리고 확정일자는 미상 이 말은 없다 이 말이죠.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을 안 받았어요. 배당 요구는 2월 21일까지 하세요 하니까 1월 16일 날 제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일단 살펴보고요. 대항력 여부만 다 보고 이 사람이 또 3층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또 임차인이거든요. 주거 임차인이거든요. 자, 이 날짜는 보니까 주거는 전입 날짜를 보잖아요. 상가는 뭐죠? 그 사업자 등록을 보는 거고 자, 전입일자가 2016년 12월 8일이에요. 2016년 12월 8일이니까 늦잖아요. 대항력은 없어요. 그죠? 대항력은 없습니다. 확정은 2019년도에 받았고 배당 요구는 뭐 제대로 이것도 1월 16일 날 역시 같은 날 했네요. 자,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45만 원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6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직 이게 여기가 울산광역시거든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6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날 기재 다 돼 있네요. 편하다 그죠? 소액 임차인 돼 있어요.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 2016년 최선순위 물건이 2016년 8월 5일에 근저당이기 때문에 그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임차인으로서는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이 돼서 2천만 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점포 1층 상가 서모시 봅시다. 사업자 등록이 2014년 4월 8일입니다. 이 사람 역시 빠르죠. 2년이나 빨라요. 확정일자는 뭐 거의 뭐 배당 요구할 때 그때 받았네요. 2천만 원에 뭐 19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모시 있는데요. 전입일자 2019년 6월 3일. 전입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권리신고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확정일자도 그래서 모르겠고 배당 요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증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자, 하지만 우리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말소기준 등기가 2016년 8월 5일인데 2019년이잖아요. 근데 대항력도 없고, 그죠? 당연히 배당금도 없고, 우리가 뭐 인수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임차보증금 합계 이렇게 보니까 임차보증금 합계는 1억이에요. 그리고 월세 합계가 335만 원입니다. 1억에 33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김모 씨 주거용 쪽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2천을 받으니까 뭐 4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2층 상가, 1층 상가, 여기는 다 상가 쪽은 다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월세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죠? 자, 보증금 2천만 원이고 보증금 2천만 원이고 둘 다 2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럼 각 이 2천만 원을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 20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25일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광역시입니다. 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아예 안 돼요. 뭐 2천만 원에 얼마에서 다 넘잖아요. 잠시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 그죠? 자, 여기 다시 이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점포 2층 같은 경우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5만 원이에요. 자, 상가 임차인은 환산 보증금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게 되죠.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95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9,500이죠.
그래서 2천만 원에다가 9,500을 더하면은 1억 1,500입니다. 환산보증금 1억 1,500이고요. 자, 그 다음 점포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그래서 2천만 원에다 1층은 역시 비싸다 그죠? 2천만 원에 월 195만 원이에요. 195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돼요? 1억 9,500이잖아요. 1억 9,500하고 보증금 2천을 더하면은 환산 보증금 2억 1,500이 되는 겁니다. 환산 1억 1,500, 환산 2억 1,5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상가 임대차로 갑니다. 다시. 자, 그랬을 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소액 임차인은 환산 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일 때 1,3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2층 상가 임차인은 전혀 못 받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뭘 뜻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수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보니까 1억 1,500, 2억 1,500 그래요. 2억 4천만 원 이하예요. 그죠? 2억 4천만 원 이하로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증금 2천만 원, 여기 2천만 원, 여기 2천만 원은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2천만 원을 자기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뭐냐면은 위에 2층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자, 선순위 임차인인데 확정을 안 받았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이 주거건 상가건 간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뭐죠? 사업자 등록 또는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죠? 그리고는 배당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뭐죠? 그 확정일자의 날짜가 또 중요하잖아요. 또 받았다 하더라도 안 받았으면 아예 배당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매수인 인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또는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리고는 배당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배당 요구를 아무리 신청을 해도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전액 매수인 인수 2천만 원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1층 봅시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했죠? 그죠? 빠르죠? 대항력 있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여기는 2020년 1월 6일 날 받았어요. 자, 배당 요구도 그때 했어요. 자, 확정일자를 받긴 했지만 그러면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은 이 확정일자 날 순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앞에 그죠? 앞에 채권자들이 받고 남는 게 있어야 자기 날짜 그러니까 요 순위까지 돈이 남아서 와야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못 받으면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도 확정일자 받는다고 무조건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의 순서에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상당히 빠르면은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배당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전액 인수라고 쓰여 있지 않고 배당 순위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다. 하나도 인수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전액 인수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볼게요. 예상 배당표를 지금 최저가가 7억 5,200 얼마예요. 지금 최저가가 7억 5,200 얼마거든요. 이 최저가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자, 경매 비용이 약 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자, 이거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7억 4,500 얼마 이렇게 돼요. 자, 이 돈을 가지고 아까 주거임차인이 있죠. 자, 상가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을 하는데 주거임차인은 월세는 아무런 따지지 않죠. 보증금만 따지게 되죠. 6천만 원. 그래서 된다고 했죠. 광역시 그 시점에 6천만 원에 2천이거든요. 그래서 6천에 2천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주거임차인 김모 씨는 미배당금이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4천만 원 우리가 인수해요? 아니요 라고 했죠. 왜? 뭐냐고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김모 씨가 3층 주거 임차인이고 2층 상가 임차인이고 그랬었다. 그죠? 그래서 주거 쪽으로서는 6천 중에서 2천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세무서 관계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금액을. 그러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은행에서 받는 겁니다. 중소기업은행 채권 최고액이 10억 8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7억 얼마 이렇게 되니까 중소기업은행도 다 못 받겠다. 그죠? 물론 이게 다 원금은 아니지만 그래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돈이 많아서
중소기업은행이 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 치면은 남는 게 있으면은 아까 뭐죠? 이 김모 씨,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 그 4천만 원 못 받은 부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밑에는 아무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부분 있죠. 그런데 요 부분 강제경매가 퇴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앞으로 소액임 차이 나고 동순이니까.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은행이 더 줄어들게 되죠. 얼마가 뭐 낙찰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아까 배당표 너무 길어서 이제 임차인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4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3명이지만 4명. 일단은 주택 임차인은 6천 중에 2천을 배당받고 4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 인수금액, 인수의무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고요. 그 다음에 1층 임차인. 1층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확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워낙에 뒤에 받았기 때문에 뭐 확정일자 2020년 1월 6일 그 앞에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전액 인수라고 보셔야 되고 2층 임차인 그죠? 이 사람 역시 뭡니까? 이 사람은 아예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액 인수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4천만 원을 낙찰가 외에 인수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오못이 된 사람은 권리신고도 없고 그리고는 전입은 돼 있는데 뭐 대항력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인수할 건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 외에 상가 임차인 보증금 4천만 원을 인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 최저가가 7억 5천 얼마 되어 있는데 월세 그죠? 월세 합계가 300 몇십만 원 이렇게 되면은 그거 지금도 그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면은 그죠? 조사해 보시고 요즘 경기가 좀 안 좋긴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시세를 받을 수 있다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차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가 임차인, 그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공부 한번 해보고자 또 물건 소개도 드릴 겸 안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